일론 머스크도 작년 5월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비트코인 안 판다.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서 팔잖아요. 이런 억만장자도 그런데 우리도 결국에 다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지주입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 기대보다 괜찮네요. 사실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했어서 적자만 아니어도 저한테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을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대비해서 2분기 매출은 감소했지만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43%나 늘었고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은 32%에서 27%대로 감소했지만 뭐 중국의 락다운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신규 공장이 가동된 지 얼마 안 됐어서 돈 들어가는 부분이 되게 많다는 것들을 고려해 볼 때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은 실적을 낸 것 같습니다.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 2분기 실적 마음 졸이면서 되게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이 어려운 보릿고개 영차영차 잘 헤쳐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엄청 뿌듯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는 가장 중요한 이런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 것은 되게 분명합니다. 일단 차량 생산 능력에 있어서 뭐 그걸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캐파는 190만 대 정도로 보여지는데요. 참고로 이 자료는 테슬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발췌한 자료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전달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생산과 그리고 실적에서 신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우리 벤더가 공급망 이슈를 해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직접 할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텍사스는 몇 달 안에 주당 1000대 생산을 달성할 것이라고 이렇게 공표를 했고요. 그리고 올해 안에 주 4만 대 생산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데, 주 4만 대면 연간으로 따져보면 한 200만 대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캐파는 한 190만 대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게 먼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2023년에 사이버 트럭 인도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런 거는 보통 계획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마련이에요. 전지적 개발자 시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Full Self Driving FSD의 베타 버전은 연내 북미에 전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되게 가장 힘든 시점일 텐데 그래도 이 정도로 잘 가고 있다는 거에 주주로서 굉장히 좀 흐뭇한 마음입니다. 근데 제 눈길을 끈 게 좀 다른 데 있었어요. 그 사건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손절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회사 명의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75%나 처분했다라는 소식이 워낙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테슬라 주주분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봉쇄가 언제 완화될지도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현금 보유량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을 매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동성 때문에 비트코인을 매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코인은 여전히 팔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가 억만장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머스크와 비슷한 이유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손절해야 되는 경우는요, 누구한테나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김 과장이 어제 테슬라 손절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 침체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잖아. 너무 불확실해. 일단 현금 확보를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주식시장의 재진입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김 과장도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매각과 되게 비슷한 의도가 나오는 거죠. 일론 머스크도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기도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일반인 입장에서 되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아라.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보통 실상을 따져보면 그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에서 떠들썩할 때 사서 악재에 팔아버리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이에요. 머스크랑 일반인은 체급은 다르지만 비슷한 상황도 있는 게, 보통은 유동성에서 쫄린다는 거죠. 당장 들어가야 되는 돈은 많은데 현금이 넉넉하지 않으면 되게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눈물을 머금고 몇 년을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를 알면서도 주식이나 여타의 자산을 빨리빨리 이렇게 매각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빔의 증권거래소에는요, 이런 금원이 있다고 해요. 한 명의 로스차일드가 강세장을 만들 수는 있어도 약세장만큼은 막을 수 없다. 강세장은 만들 수 있지만 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 시장에서는 로스차일드와 맞먹는 머스크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요즘 이렇게 일론 머스크처럼 손절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매각을 보면서 오늘은 손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 킴 피셔의 책을 한번 다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켄 피셔, 이분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뭔가 피셔라고 해서 뭔가 이름에서 좀 비린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꽁치 통조림이 연상이 되기도 해요. 켄 피셔라고 해서. 여튼 이분은 제가 존경하는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제 투자 성향이랑 되게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고 해서 저는 팬입니다. 켄 피셔는 우리가 성장주 투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필립 피셔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필립 피셔의 친아들이에요. 필립 피셔의 친아들이니만큼 투자 철학에 있어서도 필립 피셔와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산을 손절해야겠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요, 오늘의 제 이야기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손절이 큰 손실을 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켄 피셔는 이와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손절한다고 해서 반드시 손실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절로 인해서 더 많은 돈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미래에 올릴 수 있는 수익도 놓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면 손절은 손해라는 게 입증이 되었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절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현재와 그리고 미래의 주가가 연속적인 상관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의 주가 움직임이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뭐 많이 오른 종목만 사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이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수도 있고요. 횡보할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가가 뭐 15%, 20%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규칙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는 거죠. 보통은 그런 손절의 규칙을 만드는 부류가 모멘텀 투자자인데요. 모멘텀 투자자는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를 하는 그런 추세 매매 투자자를 이야기합니다. 켄 피셔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모멘텀 투자로 전설적인 성공을 거둔 투자자 5명의 이름을 대봐라. 한 명이라도 있니? 방금 제 머릿속에는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딩의 그 모멘텀 투자의 전략을 세우신 대가가 떠올랐는데요. 이 제시 리버모어라고 하는 분은 몇 번을 파산하고 그리고 나서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다고 하죠. 자, 그럼 이런 손절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 손절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구글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주식 가격이 25% 떨어져서 손절을 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주가가 그렇게 떨어진 거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만큼 조정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나스닥이 27% 떨어졌으니까요. 이런 경우에 시장이 반등하면 그 주식의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해당 주식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25% 떨어졌다고 해서 손절하면서 비교적 낮은 가격에 팔고 뭐 수수료 내고 현금을 확보했는데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한 주식이 빠르게 반등하는데도 현금을 든 채로 지켜보는 게 가장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 같이 주가가 하락하는 속에서 힘든 거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힘든 거는 막 나만 떨구고 그 상승 열차가 출발해 버리는 거죠. 너도 20% 잃었니? 나도 잃었어. 이거는 서로 위안이라도 되죠. 근데 막 나만 떨구고 떠나는 상승 열차를 바라보면 비참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처럼 뭐 사업상 현금 흐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해서 매도하는 거 아니라면 좋은 자산을 이렇게 하락장에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흐름에 쫄려서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꼭 일기장에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고 상승장이 오면 이거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막 상승장에 다 끌어모아서 또 급등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도 작년 5월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비트코인 안 판다.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서 팔잖아요. 이런 억만장자도 그런데 우리도 결국에 다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혹시라도 당장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현금이 부족해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요. 손절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으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마음가짐을 매매일기에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도 일기 쓰러 갈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주님들 편안한 밤 되세요.